이렇게 넣어주고 비닐을 뚫고 이렇게 적당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고추를 심은 지 지금 20일 3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추가 방아다리의 분지가 이제 나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지, 이제 세 번째 분지까지 올라가는 고추 모종들이 있습니다. 보통 고추를 심고 20일에서 30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1차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추비를 주시되 어떤 추비를 주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면서 꼭 하셔야 될 몇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아들에 있는 꽃과 그리고 겨순 제거를 언제쯤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추비를 많이 주시는데, 추비는 여기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비를 꼭 이게 흡수가 잘 되고 잘 녹는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비는 어떤 걸 주시는지 그것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추를 심으셨다면 우선 이 영상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고, 그 다음에 고추는 꾸준히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를 심게 되면은 고추에 방아다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요 열매가 달리는데, 요 열매는 우선은 따지 마세요. 첫 번째 분지, 이제 두 번째 분지 정도의 이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질 때, 그때 여기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고추를 제거해 주시면은 다른 요 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고추들이 낙하가 돼요. 그래서 다수확을 하시려면은 우선 여기 있는 고추를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겨순 제거 시기는요, 보통 겨순은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강화성을 할 수 있는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잎수를 확보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겨순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많이 왕성하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겨순은 초반에 일찍 제거를 하시지 마시고요. 겨순이 웬만큼 한 반뼘 정도 아니면 한 뼘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제거를 해주셔도 늦지는 않아요. 요 잎수가 많게 되면은 그만큼 고추를 초반부터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겨순 옆에 있는 요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초반에는 제거를 하지 마세요. 보통은 요 잎을 다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잎을 제거를 하지 마시고, 요 잎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요 잎은 꼭 남겨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 위에 있는 잎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때 통풍을 위해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초반에는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충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담배나방까지 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안에는 그 총채벌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유발 그런 해충인데요.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가 바이러스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딱 정해진 그 기간에 이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하실 일은 바로 고추에 추비를 주시는 일인데요. 고추를 정식하고 20일에서 30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첫 추비를 주셔야 되고요. 첫 추비는 이 고추와 고추 사이에 가운데다 비닐을 뚫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주는 비료는 요소 비료를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질산칼슘 아니면 NK 비료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요소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질소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추를 키만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고추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료는 요소 비료보다는 NK 비료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NK 비료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으로 잘 녹는 비료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NK 비료를 물에다가 녹여보시면은 일부 비료가 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물에 넣었는데도 잘 녹지 않는 그런 비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NK 비료 중에서도 굉장히 수용성으로 잘 녹는 이런 비료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이 비료입니다. 요거는 이맘때라고 하는 멀티 NK 비료인데요. 여기는 질소와 그리고 가리비료,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황과 매장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수용성 유기물과 식물성 아미노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작물에게 뿌려주게 되면은 바로 물을 주지 않고도 녹기 때문에 이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다비성 작물인 고추에겐 아주 이상적인 그런 추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이맘때 멀티 비료를 일반 NK 비료랑 비교를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요. 수용성이고 100% 물에 녹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시비로 2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고토와 유황 그리고 밀양 요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료는 질소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땅속에 고정되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추비는 작물과 작물 사이에 주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멀찌감치 거의 1m 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한 뼘 정도 떨어뜨려서 요 추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흙을 덮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보통 우리가 쓰는 NK 비료나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기 때문에 흙을 덮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소질 비료가 날아가지 않고 따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흙을 덮어주시지 않아도 알아서 잘 녹아요. 100% 완전히 녹기 때문에 바로 작물이 흡수를 해서 주렁주렁 고추를 많이 달아줄 것입니다. 고추뿐만 아니라 가지, 토마토, 옥수수 모두 해당돼요. 바로 요 가지를 심은 작물 옆에 비닐을 뚫고 바로 여기 있는 이맘때 멀티를 이렇게 적당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금세 비료가 녹아서 바로 작물이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옥수수를 심으셨다면은 요 정도 한 달 정도 자랐을 때, 허리 정도 왔을 때, 그때 옥수수도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추비가 필요합니다. 옥수수 옆에도 이렇게 이맘때 멀티를 이렇게 위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옥수수를 아주 크고 꽉 찬 옥수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추비를 작물과 작물 사이에 주셨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 추비는 여기다가 주시는 게 아니고요. 뭐 작물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바로 옆에다가도 주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두 번째 추비부터는 고랑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간격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고랑에다가, 대신에 고랑 가운데가 아닌 요 작물과 가까운 곳에 요 두둑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부지포가 되어 있다고 해도 물만 닿으면은 금세 녹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보통 일반 NK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이걸 뿌려놔도 며칠이 지나도 이 비료가 녹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비료 안에는 녹지 않는 비료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요거는 100% 완전 수용성이기 때문에 작물에게 금세 흡수가 돼서 고추를 주렁주렁 아주 많이 달아줄 것입니다. 이런 비료 한번 써보세요. 이맘때 멀티는 추비이기도 하지만 요것을 이용해서 관수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요 물속에 넣어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은 금세 이 비료가 녹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터 기준으로 요 이맘때 멀티를 1kg 정도 넣어서 녹여서 뿌려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NK 비료 같은 경우에는 거름망에 이 비료를 넣어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것만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못하면은 이런 방제기에 아니면은 점적 호스나 테이프에 그 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요 비료 100% 녹지 않는 비료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관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100% 넘는 수용성 NK, 입상 NK 비료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가 이제 꽃이 피고 착과가 되고 하면은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칼슘과 붕소를 꾸준하게 작물에게 연면 시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염화칼슘도 있고 각종 칼슘제가 많겠지만 효과 좋은 것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맘때 멀티를 구입하시면은 이것도 주는 그런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때 정말 흡수율이 좋고 물에 잘 녹는 이런 100% 녹는 수용성 비료를 구입하시고 요 칼슘과 붕소가 들어가 있는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주로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붕소 결핍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곡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 고추 끝이 물르는 그런 배꼽 썩은병이 발생을 하는데요. 칼슘과 붕소를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썩어버린 그런 고추, 그리고 이렇게
고가, 그러니까 휘어진 고추, 아주 자잘한 고추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크고 아주 이쁘고 매끈하고 두꺼운 고추를 수확을 하시려면은 이 추비를 주신 그 사이에 한 15일에서 20일 간격 그 사이에 한 번씩은 최소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이 칼슘과 붕소가 들어간 영양제를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여기다 방제기에 넣어서 칼슘과 붕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꾸준하게 줘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요 절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질소질 비료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과다하게 주면은 이 절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져요. 따라서 절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제를 수시로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장성과 착과가 잘 되게 주렁주렁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붕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붕소는 여러 가지 효능도 있지만 칼슘의 이동을 돕고 그 다음에 양분의 이동을 돕기 때문에 다수확을 하시려면은 칼슘과 붕사를 꾸준하게 고추에 그리고 가지에 토마토에 모든 작물에게 연면십이나 관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고추가 많이 성장을 하면은 이제 너무 크지 않게 요 칼슘과 붕사가 들어간 이런 칼슘 붕사 영양제를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1000배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살충제와 살균제 이런 것과 혼용이 가능하고 영양제까지 혼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살충제도 함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다 녹았습니다. 한 5분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 옆에다가 찔러 주시면은 요 비닐 안이나 흙 안에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금세 녹아서 작물이 흡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 토마토 밭에 만약에 페트병을 꼽으셨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쉽게 추가 비료를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 수확하는 날까지 이렇게 쉽게 추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